자, 여기 제가 가우시안 분포 이렇게 쭉 그려놨습니다. 가운데 점점점점점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여기가 지금 평균이에요. 평균이고, 이렇게 측정, 빈도수죠, 당연히. 이렇게 빈도수가 있고, 이렇게 가운데 평균이 많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벗어나 있고, 여기까지가 어떤 표준 편차, 이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벗어난 곳, 그다음에 여기가 두 번 벗어난 곳, 두 배만큼 벗어난 곳, 세 배만큼 벗어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우시안 분포에서 여기에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가 대략 34.1% 정도 돼요. 퍼센트라는 건 이제 100분의 1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마이너스 편차까지도 당연히 대칭이겠죠.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그렇다면 요만큼은 몇이냐? 라고 한다면 68.2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서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어떤 모집단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보다 표준 편차보다 작은 편차를 가질 확률이 68.3%. 여기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작은 편차,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68.2%다라고 알 수 있고, 두 배, 표준 편차의 두 배 이렇게 하면 요만큼이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 95.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편차만큼 두 배, 그러니까 내가 평균값에서 이 표준 편차만큼의 두 배가 벗어날 확률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이쪽 방향으로 벗어날 확률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고 벗어날 확률은 반대겠죠? 4.6% 정도 나올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의 3배 마이너스 3 플러스 3까지 요만큼의 면적이 99.7% 정도 됩니다. 요 안에 모든 모집단의 계측값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를 내 계산을 했어. 계산을 했으면 표준 편차의 3배만큼 평균을 벗어날 확률, 마이너스 3만큼 또 벗어날 확률 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99.7% 거의 다 들어간다는 거죠. 3배를 벗어난다는 건 뭐 0.3%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가 0.15, 요만큼이 0.15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 이게 3배만큼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다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99%의 신뢰도로 뭐 측정된 결과다라고 한다면 아, 범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3배 정도 표준 편차로 뭐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구나 정도.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모집단이 아주 개수가 많으니까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때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고 우리가 또 정규화, 표준화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자, 2.7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뭐 표준화 시켜가지고 통일시켜가지고 우리가 표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내가 넣어놨어요. 이거 보는 법은 좀 이따 더 얘기하고 이게 표로 지금 여기 일단 이 그림만 보면 0이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이 0이죠. 그죠? 0이고 어떤 G값이 여기 있을 때 요만큼의 넓이를 미리 표로 놔둔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자, 아무튼 자, 우리 표준화 시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표 보고 쉽게 하려고 계산 안 하고 하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 정규 분포의 말이 꼬이네. 표준 정규 분포의 정의를 한번 써봅시다.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라고 하면 표준 편차의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 이거를 지분포라고도 부른다고 얘기했었죠. 왜 지분포라고 부르냐면요. 우리 보통 확률 변수 앞에서 보면 그 계측 데이터를 우리 x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표준화를 시키면 우리 보통 걔를 g라고 써요. 그걸 한번 써보면 여기 표준 정규 미안해요. 오늘 발음이 조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좀 어렵기도 해 말이 따르는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변수라고 부르고 걔를 보통 이렇게 G라고 많이 씁니다. 뭐 Z라고도 많이 하죠. 표준 정규 변수 G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표준 정규 분포를 쓰는 이유를 아까 얘기했죠. 왜 쓸까? 왜 쓰냐면 표준화를 통해서 계산 없이 표로 처리 가능해진다. 요게 쓰는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 우리 계측할 때 아까 확률 변수 계측 이런 걸 다 x라고 썼는데 어쨌든 우리가 g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g로 바뀌면 평균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평균이 0으로 바뀌고 분산이 이제 뭐 표준 편차 제곱이 1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변환하는 식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g는 원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분의 x 마이너스 뮤. 요 x 마이너스 뮤 뭐예요, 여러분들? 편차죠, 편차. 그래서 우리 아까 fx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fx가 fg로 바뀌죠. fg는 시그마 분의 2파 루트 2파이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g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모양은 비슷해 보이죠, 그죠? 식이 모양이 비슷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곡선 아래의 전체 면적은 1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저 우리 안에 면적의 의미가 뭐였어요? 밑에 면적의 의미가 확률이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확률. 전체 확률 1이다. 타당하죠? 그리고 얘를 우리 확률 변수를 g로 쓰기 때문에 g분포라고도 불린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표를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표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도 요 그래프 밑에 넓이가 어떤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 집값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되겠고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여기가 소수점 첫째 자리 이쪽이 쭉 있죠. 소수점 첫째 자리가 있고 0.1, 3.9까지 있습니다. 3.9 다음은 왜 없어요, 교수님? 라고 한다면 여기 써 있죠. 3.9보다 크면 그렇죠? 다 0.5다 에어리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자리까지. 여기가 0부터의 넓이기 때문에 0.5라는 건 끝까지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넷째 자리까지 끝까지 갔을 때다. 0.5, 0000까지 갔을 때다라는 얘기고요. 자, 아무튼 여기가 소수점 첫째 자리고요. 오른쪽은 이제 둘째 자리가 되겠습니다. 둘째 자리. 그래서 만약에 내가 G값을 뭐 1, 여기가 다시 그릴게. 여기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0입니다. 0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2까지의 넓이 혹은 여기가 좀 더 어려운 거 하나 그래도 하자. 1.24까지 여기 넓이가 뭘까를 계산을 해보면 1.2가 어디 있어요? 1.2 여기 있고 1.24니까
1.24면 여기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요 넓이가 30.25%. 그죠? 퍼센트의 요거 의미는 100을 곱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24도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0.39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지금 2까지 2.0까지는 값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2.0 2.0이면 여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색깔을 좀 바꾸면 여기까지 넓이가 0.4772가 나오겠습니다. 두 배를 하면 뭐가 돼요? 반대쪽까지 0까지 해주면 0.4459 그러니까 95.4%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부터 2니까 편차가 지금 1이잖아요. 그죠? 편차의 2배만큼 갔을 때 95.4%래. 아까랑 어때요? 평균을 중심으로 편차만큼 2배 갔을 때 95.4% 똑같잖아요. 그죠? 요 넓이는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표준 분산을 1, 평균을 0으로 표준화 시켰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값이 몇이면 이게 차지하는 확률이 몇이다 라고 바로바로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에 예제가 있어요. 예제를 보면 G가 마이너스 1.43, G가 플러스 1.43 사이의 면적은 얼마고 이 면적의 의미는 뭐냐? 1.43 마이너스 1.43부터 1.43까지 일을 하면 1.43 찾고 그럼 뭐 2배 해가지고 넓이고 이거의 면적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어떤 내가 실험에서 나온 저 확률 변수 값이 마이너스 1.43과 1.43 안에 포함될 확률이 몇 프로다. 그러니까 저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측정을 해도. 그렇다면 내가 측정 데이터의 90%를 포함할 수 있는 X의 범위를 구해라라고 해도 거꾸로 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예제는 또 수업 시간에 현장 강의 시간에 좀 더 같이 해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 챕터 2는 이제 마지막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제 2.8까지만 남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2.8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모집단을 현실에서 모두 측정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뭐 개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표는 이제 뭐 측정된 어떤 계측값들을 모두 다 개표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공학에서 말이에요. 공학에서 뭐 지구의 공기를 다 계측해서 비교할 수 없듯이 무한의 모집단을 현실에서 모두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뭘 하고 싶냐면 어쨌든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싶은 거야. 우리 지구의 대기가 몇 프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무한의 모집단의 특징을 알고 싶은데 우린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표본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어떻길 바래요. 우리가 그 선거 개표를 했어. 우리가 출구 조사를 했어. 그게 실제 전체 값하고 같기를 바래요, 다르기를 바래요. 당연히 같기를 바라죠. 그쵸? 이 표본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특성에 아이고 특성에 근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써보면 x파 이거는 이제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표준 편차 xsx로 뮤와
시그마. 이건 모집단의 특성이죠. 이거를 추정을 할 겁니다.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불확실성을 불확실성 내가 계측한 거가 불확실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불확실한 정도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불확도를 추정하고 싶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측정을 해가지고 값을 얻었는데 이게 전체 진짜로 이 모집단의 특성이 같은 건지 아니면 내가 측정한 요게 특수한 상황만 다 나온 건지 이런 걸 알고 싶잖아. 그쵸?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주사를 던졌는데 6만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 혹은 여러분이 어디 뭐 계측을 했어. 어떤 뭐 온도를 재고했는데 운이 나쁘게 실제로는 이게 모집단은 분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운이 나쁘게 끝에만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불확도가 얼마 정도인지 우리 추정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측정된 표본으로부터 이 모집단이 거의 근사하길 바라고 이게 불확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알고 싶은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항상 표본의 평균을 알고 있는 겁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고 이게 참 엄밀하게 따졌을 때 얘기라 여러분들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이 표본 평균 x바 이거는 우리 사실 앞에도 얘기했는데 x바는 n분의 전체를 더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아까 얘기 안 한 비밀이 하나 있긴 해요. 앞에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앞에 페이지 가보면 내가 얘기할 때 여기 확률 밀도 평균과 표준 편차 얘기할 때 여기 보면 원래 모집단의 평균은 뮤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뮤라고 안 쓰고 x 바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뮤는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무한대를 써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n번 측정했다는 거는 모집단이 아니고 표본이니까 n번 측정했다는 거 여기서 뮤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뮤라고 쓰면 안 되죠.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x 바라고 해야 돼서 x 바라고 써놓은 겁니다. 어쨌든 평균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져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아무튼 자 표본 평균을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합니다. Sx는 루트 n분의 1의 x-1의 x바의 제곱 편차죠, 그죠? x바가 평균이니까 지금 2의 x바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xn의 x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시그마를 이용해 써보면 좀 잘 쓰고 싶은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마이너스 nx 바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루트 여기는 n-1 교수님 일단 분자부터 보자. 분자 보니까 이상하다. 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왜 갑자기 제곱이 안으로 들어갔지? 라고 하는 친구는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를 내가 전개한 거예요. 전개해가지고 시그마로 조금 묶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뭐 전개하는 과정까지는 굳이 얘기 안 할게요. 뭐 해보세요. 심심하면 해보시면 됩니다. 제곱 풀면 뭐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가운데 마이너스 뭐 2x1, x바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 정리하면 사사사삭 날라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잠깐만, 분모 n-1인데요? 진짜? 이게 누구를 성대모사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 뭐야? 분모 n 아니야? 왜 n-1이야? 라고 할 겁니다. n-1이에요.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좀 더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뭐 자유도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혹시나 궁금할 친구들을 위해서 이 분모가 n분의 1인 이유, 틀린 게 아니에요. n-1이 맞습니다. n-1인 이유. 분모가 n-1인 이유는 표본의 평균을 추정하면서 자유도 1이 소모됐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이제 자유도 1이 소모가 됐죠. 그렇죠? 이제 자유도라는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게 이 평균의 개념과 이 표준 편차의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뭐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뭐 짧게만 얘기할게요. 자유도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하면 우리 평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더하고 n개로 나누고 하지만 여기 분모에 뭐 n과 비슷한 게 표본 표준 편차에 들어가 있지만 역할이 달라요. 지금 얘는 그 모집단의 모 표준 편차를 추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여기는 자유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데이터 간의 자유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n개를 가지고 데이터를 계산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 근데 얘에서 평균을 계산을 해. 평균을 계산을 하면 다음 값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표본 평균이 x 바가 있어요. 여기 x1부터 5개로만 하자. 5개로만 하면 5개가 있어요. 내가 x 바가 결정되고 얘가 결정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4개 값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만약에 표본 평균을 알고 있어 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값이 이 5개의 평균을 알고 있어. 그럼 얘는 값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마지막에 있는 얘는 자유도가 없습니다. 그쵸? 자유롭지가 않잖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얘만 알면 4개만 알고 있으면 얘를 이미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도는 우리 표본 평균을 구할 때 이미 사용을 했죠. 자유도 하나를. 이 표본 평균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아우 발음 왜 이렇게 어려워.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우리 이미 x바를 사용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하나가 결정돼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n-1을 사용하는 겁니다. 밑에. 이렇게 자유도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이거보다 나는 조금 더 쉬운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이라면 수학적인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모분산의 추정할 때 편향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는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베셀스 코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셀스 코렉션에 대한 얘기를 뭐 지금 통계 수업이 아니라 자세하게 못하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지금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 이렇게 모집단이 있어요. 이건 전체예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서 있는 상황에 우리는 표본을 구하는 거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모분산이 있고 모평균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했어.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측정을 내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모집단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 5개를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집단이 어떻게 나올까? 5번밖에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평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모평균이라면 편차는 뭐 요만큼, 그죠? 그다음에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의 편차를 각각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근데 자 보자. 5개 가지고 우리가 표본 평균을 구했다고 쳐. 표본 평균을 구하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대략 요 정도로 나오겠죠? 이게 이제 x 바가 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편차가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우리는 지금 빨간색은 몰라. 파란색밖에 모르는 거야. 표범들만. 근데 보니까 편차가 얘는 아예 없고 편차가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편차를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럼 실제 편차보다 얘가 클까요? 작을까요? 실제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계측한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편차를 예측했기 때문에 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편차 값보다 얘가 작게 나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게 표본의 평균으로 가지고 했으니까 이 측정한 5개의 이놈들의 평균을 가지고 했으면 이 평균에 더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편차가 이 작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와야 되는 모 편차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코렉션을 해줘야 된다. 그게 베슬스 코렉션의 의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분모를 어떻게 해야 돼? 얘 실제 계산한 것보다 좀 커야 되잖아. 코렉션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분모를 하나 작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코렉션 시켜줘야 된다. 모분산 추정 시 발생하는 이 편향을 제거하는 거다. 결국 이게 표본 평균에 의한 편향이 발생하는 상황을 코렉션 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얘기하다 길어졌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모집단하고 표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나는 여러분이 이 모집단이라는 개념, 표본이라는 개념을 좀 이번 기회에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가지고 뒤에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럼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입니다. 사례 얘기하고 뒤에 뭐 사례 2페이지 정도 얘기하고 끝이에요. 자, 아무튼 그 12시간 동안 4메가파스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증기 발생기가 있습니다. 요 뒤에 뭐 좀 더 이 사례 얘기는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현장 강의 시간에 좀 더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런 유지해야 되는 증기 발생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측정을 100회 했어요. 100회. 한번 적어 봅시다. 이 증기 발생기가 적절한 성능 유지를 위해서 압력이 1% 이상 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입구 압력을 100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회 이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규 분포 가정 가능이죠. 자, 그래서 이 그렇기 때문에 대략 뭐 편차가 요거랑 비슷할 거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표본이 어느 정도 많이 했으니까. 자, 압력계의 이제 분해능은요. 내가 측정하는 그 압력계의 분해능은 0.001 메가파스칼입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0.001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긴 한데 0.005 메가파스칼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보면 지금 측정 결과를 보면 여기에서 반올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0이죠. 그래서 뭐 3.97, 아이고, 974도 예고, 3.968도 예고, 이렇게 여기 뒷자리에서 반올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3.965부터 3.974까지 이게 이거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반올림 했다고. 그렇게 나온 게 한 번, 뭐 여기 나온 게 세 번, 측정을 했더니 12번, 여기 25번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죠? 아, 여기 뭐 요걸 중심으로 좀 횟수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 그래서 걔를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실제로 요 바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어때요? 뭐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랑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진 않아요. 이렇게. 근데 하지만 여기 중심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따라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100번 측정했는데 1000번 측정하면 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더 이렇게 비슷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규 분포로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번 측정한 거 가지고 이게 1% 이상 변해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금 괜찮은지 이게 지금 적절한 성능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야. 100번 측정을 했어. 근데 지금 보면 이게 1% 이상 변화는 괜찮은지 얼마나 괜찮은지 지금 정량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4메가파스칼로 유지가 돼야 돼. 100회 측정을 했어. 그랬더니 1%면 뭐 4.04니까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벗어난 게 한 번 뭐 이렇게 할 거예요? 한 번이니까 괜찮다. 이러면 안 되죠. 좀 더 통계적으로 어떻게 얘기할지 보자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오늘은 다 하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표변 평균은 계산할 수 있죠, 그죠? 평균을 계산을 하면 뭐 간단해요. 100회 100번 나온 거 다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도 계산할 수 있죠. 이거를 알려면 그 식이 이렇게 되죠. 이거는 n-1에 루트 i는 1부터 n까지 di의 제곱이니까 근데 요거를 먼저 좀 계산을 하자 이거예요. i는 1부터 n까지 di의 제곱. 요걸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표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x 반인데 이거 x 반. 아무튼 d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표준 편차가 뭐가 나오고 평균이 뭐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거를 압력 판독치의 95%를 포함하는 구간을 찾을 거예요. 그 얘기는 신뢰도를 95%로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신뢰도를 95%로 했을 때 괜찮냐 안 괜찮냐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모집단이 지금 우리가 표본이지만 이게 100번 많이 했으니까 그냥 모집단에 투성하고 같다라고 한다면
모집단 특성을 활용할 경우에는 95%의 범위는 이 평균을 중심으로 1.96 이 정도 됩니다. 아까 2배의 편차가 한 95.4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96 정도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집단 특성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우리는 표본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제 추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x바 더하기 마이너스 1.96 sx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나냐? 이게 범위가 나오죠. 어쩌고가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하면. 그래서 이때 압력은 95%의 신뢰 수준에서 이 x라는 이 압력이 95%의 신뢰 수준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걔가 1%의 오차 내에 존재하는지 95% 확률로 아닌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현장 강의 시간에 좀 더 같이 좀 사례 예제 같이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영상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여기 아날로그 피 측량량 요거 같은 경우는 4주차에 좀 더 이어서 나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 듣느라 고생 많이 했고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안녕.